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역행자 지식을 쌓았으면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로 가보아요.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어떻게 해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경제적 자유에서 돈을 버는 근본적인 원리는 사람들을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요. 결국 돈을 버는 핵심은 문제 해결력에 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불편함을 해결해 행복감을 줄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해결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면 돈이 벌린다. 카페를 예로 들어보자. 카페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걸로는 순수익이 월 25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 주변 손님 외에도 타 지역에서도 손님이 오게 하면 좋다. 네이버 지도에서 동네 카페를 검색하면 상위에 노출되게 하고 인스타그램을 관리해서 하루 2명씩 외부 손님이 방문하게 한다. 카페 인테리어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고른다. 전국의 개인 카페 중에 내 카페 규모와 비슷하면서 잘 되는 곳을 돌아다니며 시장 조사를 한다. 그 공통점을 잘 조합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긴다. 다른 카페 음악은 다 별로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센스 있는 음악으로 선곡한다. 자의식에 갇혀 본인 머리를 믿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사가 잘 되는 개인 카페를 모두 돌면서 어떤 장르의 음악을 틀고 있는지 관찰한다. 카페 종업원이 말을 안 듣는다. 불친절하다. 종업원의 업무 능력은 사장에게 달려있다. 남 탓만 하는 건 순리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종업원이 많고 친절한 다른 카페를 참고해도 좋다. 모집 공고 글을 어떻게 올렸는지 한번 찾아보라. 나는 손님을 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하지만 후기를 보면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전국에 있는 망한 카페 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손님을 응대할 때 어떤 모습인지 영상을 찍어서 스스로 피드백해보자.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여줘서 개선점을 물어보자. 피드백을 받을 때는 자의식을 발동시키기보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카페식 자재가 비싸다. 이걸로는 돈이 많이 남지 않는다.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 그냥 이전 카페 사장이 준 유통업체 번호에 전화를 걸어 계약했는지 확인하자. 카페 사장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정보를 모으거나 유통업체 20군데에 전화를 걸고 미팅을 해서 비교해보자. 세상에서 돈을 버는 모든 행위에는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늘 강조하는 책 읽기와 글쓰기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걸 혼자서 해낸다면 월 1,000만 원 자동 수익도 가능하다. 더 큰 문제를 여럿이 모여서 해내게 되면 그게 바로 회사고 기업이다. 어떤 경우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사업의 본질이고 수익의 원천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관계, 가족, 사랑, 돈, 시간 등 수많은 것들의 자유를 속박당한다. 이런 제약을 한 번에 해결하거나 급격하게 줄여주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렇기에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정복해야 자유라는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기틀을 갖게 된다. 저자는 경제적 자유라는 성의 병사, 장수, 부대 지휘자를 가정하여 성을 정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얘기합니다. 병사는 시간제로 돈 버는 사람으로 보통 노동자, 직장인을 뜻합니다.
이들은 평생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정복할 확률이 낮습니다. 장군은 시간당 많은 돈을 버는 사람으로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할 수 있지만 젊음을 다 바쳐야 합니다. 부대 지휘자는 건물주, 기업의 사장, 부동산 투자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병사와 장군을 지휘해서 돈을 법니다. 부대 지휘자의 지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싸우는 병사는 부동산, 책, 사업체일 수도 있고 유튜브나 주식 수익일 수도 있다. 잠을 자고 있어도 자동으로 돈을 번다. 전통적으로 보통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는 부대 지휘자로서 잠을 자는 사이에도 병사들을 출전시켜 돈을 벌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장 매월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는 부대 지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작은 병사들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라는 전투에 참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사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저자는 사업과 투자,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시작은 각기 달랐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자의 어머니는 48세까지 빚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을 딴 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결국 10년 만에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투자는 수많은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투자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사람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만족감을 준다. 사업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재미가 있다. 또한 좋은 중간 관리자를 뽑으면 그 병사가 장수가 되어 다른 병사들을 훈련시킬 수도 있다. 간단해 보이면서도 실천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본이 없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저자는 이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책에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정복하는 방안에 이야기할까 해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에게 공통적인 공식과 그들의 공부 방식을 말하며 알고리즘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살펴볼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거예요.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